초겨울의 찬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던 오후, 장모 윤정이는 거실 창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딸 지연이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불임 판정. 평생 단단하던 그녀의 마음이 그 한 줄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렸다. 지연은 서류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아이 못 가지는 걸까? 그 한마디에 정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롯이 둘이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왔는데 지연의 슬픔이 곧 자신의 슬픔이 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위 준호는 말없이 부부의 사진이 걸린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말수가 적던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연이가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딸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착한 아이였다. 살면서 큰 욕심 한 번 부린 적 없고 그저 조용히 자기 인생을 꾸려가던 아이. 그런 지연이 처음으로 간절히 원한 것이 아이였다. 그런데 세상이 그녀에게 준 대답은 너무도 가혹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열린 상담 자리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설명했다. 지연 씨의 건강상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물론 대리모 제도는 법적으로 복잡하지만 해외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연은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준호는 손을 꼭 쥐었다. 집으로 돌아온 셋은 조용히 저녁 식탁에 앉았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가 무거웠다. 갑자기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그 순간 정희는 무언가가 가슴에서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생 엄마로서 해온 수많은 선택들. 그 선택들은 언제나 지연이의 행복을 향해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선택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정희는 깊게 잠들지 못했다.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해왔던 희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아프던 시절, 어린 지연을 품에 안고 버텼던 밤들, 어른이 된 딸을 보내던 날의 허전함까지. 그리고 지금 딸이 다시 무너져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새벽녘, 정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연, 내가 원한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지. 그 말에는 단단한 의지,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이며 그녀는 머릿속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지연이가 원하는 건 단지 아이 하나뿐이야. 그 작은 소망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식탁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는 지연을 보며 정희는 차잔을 건넸다. 어젯밤엔 잘 잤어. 지연은 겨우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엔 밤새 흐른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응. 근데 계속 생각이 나. 준호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정희는 그 말에 더는 참지 못하고 딸의 손을 잡았다. 왜 미안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 내 탓인 일은 하나도 없어. 그 말은 자신에게도 딸에게도 꼭 필요한 위로였다. 며칠 뒤 가족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대리모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기관과 연결되기 위한 초기 미팅이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규정과 절차를 설명했다. 해외 기관의 비용, 시간, 준비해야 할 서류들. 어느 것 하나 쉽거나 가벼운 문제는 없었다. 설명은 길었고 상담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표정도 점점 더 무거워졌다. 특히 준호는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솔직했다. 지연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기대가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부담스러워?
준호는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원하면 난 뭐든 할 거야. 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이 필요해서 그래. 정희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대리모가 필요하다면 딸의 삶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사가 마지막에 말한 문장은 정희의 머릿속을 멈춰 세웠다. 사실 한국에서는 제도적 제약 때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이 일부 역할을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상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고 준호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의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적막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각만 가득했다. 정희는 뒷좌석에 앉아 앞에 보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가까운 사람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뜻일까? 집에 도착하자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준호도 묵묵히 거실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정희는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나 엄마라면 단 한 번쯤 할 수 있는 선택. 며칠이 지나도록 집안은 조용했다. 말을 아끼는 분위기,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감정이 엉켜버린 상황. 정희는 지연과 준호가 이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최대한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속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밤늦게 퇴근한 준호는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지연이가 더 힘들어할까 봐 말 못하는 게 많아요. 어머니, 지연이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겁납니다. 그 말에 정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동안 사위에게 큰 관심을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지 느껴졌다. 준호 씨, 지연이 원하는 건 단 하나야. 가족을 이루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하지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털어놓았다. 어머니, 해외 대리모 비용은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큽니다. 저희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직접 듣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상담사가 말한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번도 넘게 고민했다. 내 나이에 가능한 일일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연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마음만은 확고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눈이 부은 얼굴로 거실에 나왔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요즘 엄마 눈엔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지연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무너졌다. 엄마,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아이 갖고. 근데 왜 이것조차 안 되는 걸까? 정희는 그 말에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지연아, 만약 엄마가 내 행복을 위해 도울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면? 엄마가 뭘 하든 괜찮겠어. 지연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이야? 어떤 도움? 정희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딸에게 진심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감정이 겹쳐 있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지연은 어렴풋이 엄마의 마음을 느끼는 듯 했다. 엄마. 설마. 엄마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본 거야.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뒀던 선택이 세 사람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아이였던 지연의 웃는 얼굴,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가족이 함께 만들어온 수많은 순간. 그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으로 다가왔다. 지연이가 바라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지도 몰라. 정희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 엄마로서의 사랑이 번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정희는 말수가 줄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도, 준호도 서로에게 밝게 웃으려 애썼지만 속마음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밥냄새가 퍼졌지만 젓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요? 대리모든 다른 방법이든 다들 상처만 더 커지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결코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지연이 더 다치지 않기를 바랐고 정희가 무리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럼 어떡해요? 그냥 포기하자고? 난 정말 아이가 갖고 싶어. 그 마음을 버리려니까 도저히 안 돼.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조용히 밥만 뜨고 있었지만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딸의 절망적인 표정, 사위의 책임감 어린 눈빛. 그 사이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처럼 다가왔다.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잠시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가로등 아래 떨어진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울림 같았다. 내 나이, 내 몸,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잘못되면 지연이는 어떻게 버틸까? 하지만 지연이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는 우리 모두의 빛이 될 텐데. 정희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의 병환, 홀로 딸을 키우던 세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다. 아기의 웃음소리, 엄마의 따뜻한 시선. 그 한 장면이 정희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지연도 저런 눈빛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잖아. 집에 돌아온 정희는 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울고 있는 지연을 보았다. 준호는 말없이 아내의 등을 다독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외로워 보였다. 정희는 천천히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연, 준호 씨, 엄마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 지연이 눈물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침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다. 너희가 원하는 가족을 위해 내가 도와볼게. 그 말에는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희의 결심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나이가 많아서 무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 예약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지연과 준호에게 말했다. 오늘 나 병원 좀 다녀올게. 큰일은 아니야. 이지연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내 딸.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전문 상담 의사와 마주 앉았다. 의사는 정희의 건강 상태, 연령,
호르몬 수치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령상 임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위험. 그래도 괜찮아.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 딸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이 있었다. 사랑,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된 마음. 지연과 준호가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두 사람에게 병원 상담 결과를 솔직히 전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정희 씨, 우리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엄마의 마음 평생 기억할게요. 셋은 서로를 꼭 안았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우리 가족의 희망을 위해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질 거야. 그 후 정희는 본격적으로 의료 절차를 시작했다. 호르몬 주사, 건강 체크, 의료진과의 상담. 모든 과정이 힘들고 때로는 아픔이 동반되었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사랑이 동시에 빛났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연과 준호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셋이 함께 웃는 장면, 소소한 대화, 밥을 같이 먹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의료 과정 중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고 셋의 마음속에 다시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희가 대리모 절차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다. 매일 아침마다 주사와 건강 체크, 병원 방문으로 몸은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다. 지연이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다. 의사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번졌다. 정희 씨, 호르몬 수치가 예상보다 불안정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수많은 준비와 결심, 그리고 희생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과 준호는 이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지연은 다급하게 달려왔다. 엄마, 병원은 어땠어요? 괜찮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다.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날 밤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내 몸도 마음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해. 창밖 달빛이 거실에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끝없는 희생의 길을 선택한 자신의 결심을 다시 확인했다. 다음 날 의료진은 작은 희망의 신호를 전했다. 정희 씨, 오늘 검사 결과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기쁨의 눈물을 글썽였다. 좋아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그녀는 지연과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안도와 감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의료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주사 후 몸이 갑자기 붓거나 피로가 심해지거나 때로는 작은 불안감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럴 때마다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희의 노력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 지연과 준호는 그녀의 희생과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며 서로에게 더 따뜻하게 마음을 주고받았다. 작은 집 아니지만 사랑과 긴장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 셋의 결속은 점점 강해졌다. 그런 어느 날 병원에서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다. 정희 씨.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희의 심장은 순간 빠르게 뛰었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보이는군요.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병원 복도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정희의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희망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정희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수개월간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희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지연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실을 보는구나. 집으로 돌아오자 지연과 준호가 그녀를 맞았다. 정말 진짜예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응,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야. 정희는 부드럽게 딸을 안았다. 준호 역시 감격의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희의 몸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병원 방문과 관리도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마음 한켠에 따뜻한 기대가 자리 잡았다.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두려웠지.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 하지만 지연이를 위해 선택한 길. 후회는 없어. 그녀는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의 날들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사랑만큼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날 저녁, 가족 셋은 거실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소한 웃음,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이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뀌었다. 정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기쁨이 동시에 자리 잡았다. 대리모로서의 과정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삶의 여정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지연과 준호,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생명까지 세 사람의 삶은 서로의 사랑과 헌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창밖에는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정희는 그 빛 속에서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 여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사랑과 결단의 힘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 셋은 병원에서 들려오는 작은 심장 소리를 함께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의 기적이 시작되었구나. 지연의 뱃속에서 울리는 작은 심장 박동이 세 사람에게 앞으로의 삶을 다시금 약속하게 만들었다. 정희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진 황혼 드라마는 마침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며 끝을 맺었다.